안녕하십니까? How to Teach English Using Storybooks의 이엘리시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바로 영어 원서 활용과 지도의 핵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말을 주변에 하시게 되면요. 아마 이 두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때는 영어 교과서 아니면 코र्스북이었는데 영어 원서 뭐가 좋아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독서 우리말로도 안 하는데 굳이 어려운 영어로 해야 하나요? 라고 이 질문 두 가지를 주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심지어 학생들에게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는 것들을 배울 텐데요. 집중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1강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영어 원서 지도의 효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매 강의마다 Practical Teaching Tip이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지도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1강에서는 at grade level이라는 개념과 ZPD라는 개념을 배워서 바로 영어 원서를 활용하고 지도를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저는 영어 원서 쪽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 지도 효과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두 권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선생님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최저 비용에 최고효율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바로 첫 번째는 코र्스북 대비 압도적인 영어 노출량이 가장 큰 혜택이자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자체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아마 문해력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엔터테인먼트나 교육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자를 다루는 법, 글을 읽고 쓰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다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영어이긴 하지만 원서 읽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단계별로 맞춤으로 학생 맞춤으로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영어 원서 지도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런 말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와닿지 않아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히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마어마한 노출량 자체가 영어 노출량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요. 직접 제가 코र्스북과 영어 동화책의 페이지를 꺼내와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보통 코र्스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어 수업 시간에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영어 학원이나 학교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학생들 책상 위에 있는 그 교재가 바로 코र्스북인데요. 거의 대부분 targeted expression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question과 practice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죠. 거의 스피킹 코र्스북에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는 바로 What is it? It's a book. 네, 요런 targeted expression을 공부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훈련할 수 있게 설계된 책이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한 유닛을 다 공부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expression은 딱 요 4가지가 되겠네요. What is it? 그건 무엇입니까? It's a book. 그거는 책이에요. It's an eraser. 그거는 지우개예요. It's a bag. 그것은 가방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표현에서 단어만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배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영어 동화책의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영어 동화책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똑같이 What is it? 코र्스북에서 targeted expression이 들어가 있네요. What is it? 그거 뭐예요? Asked a little girl. 작은 소녀가 물었어요.
It's wiggling, said she. 꿈틀거려요 하고 소녀가 말했네요. 그거를 보면서. 그랬더니 It's a worm, smiled grandma. 그거는 지렁이야 하면서 할머니가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녀가 Yuck, it looks gross, said the girl. 웩 징그러워요 하고 소녀가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어 동화책은 굉장히 생생한 영어 표현들이 들어있죠? 이거 뭐예요? 라고 했는데 지렁이를 징그러 이렇게 연결이 스토리 때문에 연결이 되면서 더욱 풍성한 표현, 궁금한 표현. 여러분 꿈틀거려요, 징그러워요 이런 말 엄청 자주 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징그럽단 말을 yuck!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고 It looks gross. gross가 징그럽다는 말이구나. 위글위글 꿈틀거린다는 말이구나. 네,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र्스북에서는 자, 이 단어들 몇 개 외우나요? What is it? it은 아까 배웠고 is a book, an eraser, bag. 자, 이 코र्스북 유닛 1에서 배울 수 있는 단어는 9개 정도 되는데요. 자, 스토리가 들어가. 이 영어 동화책을 보니 어떠세요? 단어로만 쳐도 굉장히 풍성한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원서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효과가 정말 뛰어나구나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자, 또 영어 원서로 영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학업 성취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어떤 곳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방학 동안 딱 3, 4개월 정도 방학 동안만 책을 안 읽는 아이, 책을 읽는 아이로 나눠서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한번 트래킹을 했다고 합니다. 추적 연구를 한 결과 딱 3, 4개월 정도밖에 여기는 책을 안 읽은 거잖아요. 책을 읽었더니 세상에 40%의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쭉 쌓였다. 초등학교 6년으로 쭉 쌓였다라고 하면 실력이 3년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해요. 영어 원서를 읽음으로써 영어 실력도 좋아지고 이해도도 좋아져서 학업 성취도 자체가 더 좋아졌다라는 효과가 있네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영어 원서 지도 효과가 이런 엄청난 노출량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페이지를, 영어 동화책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쌓이면 얼마나 커다란 학생의 자산이 될까요? 그걸 직접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출 어휘의 개수가 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매일 30분씩만 영어 원서 읽기를 하게 되면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노출 단어의 수는 세상에 1,300만 단어가 됩니다. 30분 너무 많아. 난 30분도 독서를 안 해. 자, 그렇다면 15분 이하로 독서를 한다 해도 150만 단어입니다.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15분도 안 읽고 전혀 책을 읽지 않은 아이와 책을 15분만 읽어도 3, 4배의 차이가 나버립니다. 영어에 노출이 안 되는 우리 학생들, 영어를 학교에서만 살짝 공부하거나 학원에서만 살짝 공부하거나 해서 영어 노출 상태가 굉장히 빈곤하면 실력이 늘려야 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어 원서 지도를 언제 어디서나 갖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어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영어 노출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고요. 바로 최저비용, 최고효율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영어 원서 지도 효과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바로 질적인 컨텐츠.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Who Stole the Cookies from the Cookie Jar?라는 책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책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여운 쿠키 jar 모양인데 이거를 쑥 하고 잡아당겼더니 뚜껑을 잡아당겼더니 안에 쿠키가 몇 개 있는지도 나오고요. 네,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question도 나오고요. 단어도 뭐 원어민 어린이들이 쓰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네, 어떠세요? 숫자 세기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영어로도 할 수 있고 스토리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오디오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자, 또 세 번째 영어 원서 지도 효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문해력을 단계별로 맞춤 향상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이 표는요, 여러분. 자,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지도해. 나 리터러시 코치야. 나 영어 원서 통해서 지도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선생님? 자,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 코र्स북처럼 코र्स북 레벨 1, 2, 3, 4고 이걸 하면 뭐 의문문을 배울 수 있어. 이걸 하면 뭘 배울 수 있어. 이거는 문법을 배울 수 있어. 탁탁 뭘 해야 될지 아마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고 어떤 책으로 수업을 해야 될지 파악이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영어 원서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대신에 선생님들이 책에 대한 이해와 학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수업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우리 이 학생은 어떤 나이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영어 원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실력을, 스킬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라고 딱 나오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혹시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나 뭐 사주팔자나 뭐 이런 거 보러 가시게 되면은 막 뭐 이렇게 막 계산하시고 어떤 책 같은 걸 보시잖아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다라고 그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어 원서를 읽게 되면 학생들이 전혀 영어를 모르다가 reading readiness, 영어를 모르다가 모르는 글자와 모르는 언어의 책을 읽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주는 단계, 그리고 읽는 것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 learn to read 단계가 있고요. 이때 아이들이 떠듬떠듬 읽다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은 너무 어른이고 영어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처음 영어를 읽을 때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안들이 필요한데, 지도법들이 필요한데 그때 무엇을 어떻게 지도하는지가 바로 learn to read 단계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영어 원서 읽기를 떠올리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reading 스킬이죠. comprehension 스킬, 그리고 read to learn. 책을 읽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 정보 지식을 얻게 하는 리딩을 하는 방법, 바로 Advanced Academic Skills를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해력을 맞춤으로 단계별로 향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선생님, 정말 체계적이군요. 네, 제가 영어 원서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리터러시 코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제가 이러한 굉장히 레벨별로 차근차근 학생들의 레벨 스킬업을 도와주는 이러한 시스템에 너무 반해서 이것들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영어 원서를 뚝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영어 어떻게 가르치지?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사실상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처음에 단어 인지, 문자, 레터부터 해서 그 음가를 배우고 파닉스를 배우고 사이트보드를 배우고 문장을 유창하게 읽는 훈련을 조금씩 하면서 이제 이해도 부분을 쭉 이렇게 훈련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적인 방법론들을 통해서 학생에게 맞춤으로 문해력을 단계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 내용은 저희 이번에 이 원서 활용 강의를 통해서 한 강 한 강 이러한 방법론들이 있구나. 와,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론을 내가 왜 지금 알았지라고 할 정도로 감탄하실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한 표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어 원서의 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문해력 단계별 맞춤 향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에게 맞춰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4단계, 사실상은 이 2개를 합치면 1단계여서 3단계고 이제 이 이상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초중 고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지도한다면 크게 4가지 단계다. 4가지 학습 목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eading Readiness는 바로 읽기를 준비해주는 단계고 Learn to Read 단계는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계예요. 아예 글자와 음가부터 배우는 Phonics Decoding, 이 Learn to Read를 2개로 나눈다면 그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단어를 읽기 시작했으니까 실제는 저희가 문장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영어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툴 자체가 그릇 자체가 문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문장 유창성 훈련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잘 글자를 표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거가 원래 텍스트가 정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우리가 배우는 방법, 정리하는 방법, 바로 아카데믹 스킬을 배우는 이렇게 3단계인데 이건 우리의 학습 목표인데 학생들이 지금 몇 살이냐, 학생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발달 단계에 있고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스킬을 갖춰야 되냐라고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 2가지를 아신다면 영어 원서 지도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어 원서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무조건 어려운 영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굉장히 좋은 거다. 아이의 발달 단계와는 상관없이 나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유치원생인데 와 나는 저 높은 레벨 막 챕터북 읽을 수 있게 만들 거야. 이렇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전혀 무시한 채 좀 레벨만 높이겠어라고 이제 과도하게 경쟁을 하는 식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지도하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떤 나이대고 어떤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한 리딩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도를 해서 문해력이 단계별로 맞춤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도 효과를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ading Readiness 단계부터 보시다면 학생들과 연결해서 보자면 아이들이 이제 읽기 바로 전 또는 읽기 초기로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셜 교수의 리딩 발달 단계는 총 0단계부터 5단계인데요. 이 발달 단계를 잘 이해를 해서 저희가 매칭할 수 있어요. 다만 영어 원서를 통해서 영어를 지도할 때 우리가 리터러시 코칭을 할 때 이 단계는 지금 미국 기준의 발달 단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리 학생들, EFL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영어를 접하는 친구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적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기 전 단계는 사실 아이들이 읽는 척을 하는 단계입니다. pre-reading, pseudo-reading이라고 해서 책을 주면은 거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죠. 몇 개의 알파벳을 알아보기도 하고 연필, 종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노는 발달 단계의 특징과 마스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지도할 때 어른이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책을 읽어주셔야 되고 대화 형태로 읽어줘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를 아까처럼 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기 할머니가 있네요. 그림 위주로 글자와 왜냐하면 이제 노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읽기 초기 단계에는 Initial Reading and Decoding 단계에는 글자와 소리, 그다음에 어휘, 음소 규칙 그리고 높은 빈도의 사이드보드들이 들어있는 간단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때는 파닉스 규칙 요소를 많이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Learn to Read 단계인데요. 바로 유창성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창성을 이제 글자를 보면 그전에 읽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읽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죠. 그런 식으로 습득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배움을 읽기
이해를 도와주는 단계로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신문이나 잡지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되겠죠. 이 다음에 책을 다 읽을 줄 알면 더 이상 독해 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 이상도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고 읽은 정보를 내 의견과 나의 아이디어를 섞어서 전혀 다르게 재구성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해서 영어 원서 지도를 하면서 문해력이 이렇게 나이대에 맞게 또는 레벨에 맞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또한 영어 원서를 통해서 지도를 하게 되면요. 선생님, 입시 내신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영어 빅데이터로 본 영어 리딩 유창성 레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능 영어는 듣기와 읽기로 나눠져 있죠. 특히 리딩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28문항이 나와요. 45분 안에 28문항을 해결해야 되죠. 지문은 25개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문제당 1분 30초에 해당이 됩니다. 1분 30초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지문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이 지금 표 보시는 거는 제가 다 수능 영어 지문을 분석한 건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요. 최저 길이가 한 지문에 111개의 단어 길이가 있고요. 최고 340개의 길이가 있어요. 이거를 1분 30초 만에 읽어야 된다. 문제 읽고 선택지 읽고 답안지에 마킹하는 시간 빼면 한 지문당 1분에 해결해야 됩니다. 1분당 읽어내는 유창성을 월 퍼 미닛이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어느 정도의 월 퍼 미닛이냐 1분당 163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지문을 빠르게 읽고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영어 책은 하나도 읽지 않고 영어 교과서로만 영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를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분석을 해 놓았는데 보시면 굉장히 학년이 높게 올라갑니다. 영어 교과서로만은 영어 리딩 레벨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원서가 이렇게 효과적인데요. 여러분 특히나 영어 원서 지도 굳이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나 그렇다면 영어 원서를 통해서 지도하는 거 뭐가 좋나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딱 두 가지를 뽑아서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액그레이드 레벨이에요. 막 이제 요즘 너무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굉장히 대중화돼 있었거든요. 지금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거의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소수만 하던 것이 너무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경쟁 과열로 우리 아이는 어린데 어리지만 높은 레벨 책을 읽는 게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 그거는 맞지 않고 실제로는 학년에 맞춰서 이 정도의 레벨까지 읽을 수 있는 게 건강한 레벨이다. 무조건 높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하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년 레벨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든 데 맞춰서 지도법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년에 맞춰서 그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지도할 수 있게끔 떨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그 지도법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액그레이드 레벨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ZPD입니다. ZPD는 레브 비고스키라는 학자가 개발한 건데요.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거를 무슨 뜻이냐? 한국말로 하면 근접 발달 영역인데요. The difference between what a learner can do without help and what he or she can achieve with guidance and encouragement from a skilled partne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가 표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지금 발달 수준이 있잖아요. 이 발달 수준에 주위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는 레벨이 있고 교사나 동료의 도움으로 학습 가능한 영역이 있고 이런 도움이 있어도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 있다. 이러한 건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레벨, 각자의 레벨에 맞춰서
어느 정도로 책을 추천해주고 읽게끔 만들고 지도해주면 가장 알맞게 순차적으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는가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 강의 전체를 통해서 배우실 거라서 살짝만 맛만 보여드리는데, 아이가 4.0이라면 너무 3.0은 너무 쉽고, 자 이거는 5.0은 너무 어려운데 순차적으로 위해서는 요 정도의 레벨의 책들을 매칭해서 지도해야 된다라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히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어 원서를 활용해서 영어를 지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 효과적이었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어 원서가 왜 효과적이에요? 가장 최저 비용으로 최고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콘텐츠가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들에게 맞춤으로 그때 꼭 필요한 리딩 스킬을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올려줄 수 있다. at grade level과 그리고 ZPD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랩업 퀴즈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영어 교과서, 코र्스북, 영어 원서를 펼쳐서 텍스트를 비교해서 그 지도 효과를 한번 오늘 배운 것들을 비교해서 느껴보시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딩 발달 단계에 자 입각해서 나이대별 특징을 어느 정도 설명하실 수 있도록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에그리드 레벨이나 ZPD에 대해서 좀 검색해 보셔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영어 원서의 지도 핵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